한국은 역사도 없는 나라잖아? 충격적인 발언이 글로벌 채팅방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베이징 대학 중국 학생이 전 세계 1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한자도 못 만들어서 70년 전에 급조한 게 한글 아니냐? 중국 짝퉁 나라가 뭘 자랑하냐? 참다 못한 서울대 한 학생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중국어는 띄어쓰기도 없어서 AI도 못 읽는 거 아시나요? 채팅방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학생은 당황했고 전 세계 학생들이 환호했습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 토론 대회 결승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1000명의 관중 앞에서 펼쳐질 한글의 운명은 지금부터 전 세계를 뒤흔든 그 짜릿한 72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훈입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학년이죠. 2022년 9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을 기억합니다. 그날 저는 글로벌 유니 토크라는 채팅방에 있었어요. 30개국 100명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언어를 교환하고 문화를 나누는 곳이었죠. 저는 한국 음식과 K-팝 이야기를 주로 나눴습니다. 미국에서 온 제시카가 물었어요. 떡볶이 만드는 법을 알려달라고요. 프랑스 학생 피에르는 한국 드라마 추천을 부탁했죠. 한국에 대해 이렇게 관심이 높아졌구나 싶어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올리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채팅방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그때 새로운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리웨이. 베이징 대학교 중문과 학생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는 반갑게 인사했죠. 하지만 그의 첫 메시지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국? 풋. 저는 물었어요. 무슨 뜻이냐고요. 리웨이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중국 문화의 짝퉁 나라라고요. 한복은 한푸의 짝퉁, 김치는 파오차이의 짝퉁이라는 말을 이어갔죠. 채팅방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학생이 말했어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독일 학생도 거들었죠. 역사적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리웨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 큰 폭탄을 던졌죠. 한자도 못 만들어서 빌려 쓰다가 70년 전에야 한글 쓰기 시작한 나라잖아. 역사도 없으면서 뭘 자랑해?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키보드 위에 올려진 제 손가락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솟았지만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지는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전 세계 학생들이 저를 지켜봤습니다. 제시카가 물었어요. 지훈 괜찮냐고요? 피에르는 리웨이에게 사과를 요구했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관심 받고 싶어서 괜히 사람들 앞에서 시비 거는 모양인데 이럴 거면 서로의 언어에 대해 많은 사람 앞에서 제대로 설명하기로 하자. 한글에 대해 제대로 말해줄 테니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자. 리웨이는 비웃었습니다. 웃기고 있네. 그래 기대할게 라고 답했죠. 저는 채팅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결심 때문이었죠.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킨 한글을 제가 제대로 알리지 못한다면 그건 제 부끄러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채팅방 논쟁이 끝난 이틀 후였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자료를 모으고 있었어요.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옥스퍼드 대학교 국제언어 토론대회 조직위원회였죠. 박지훈 학생께 귀하의 채팅방 토론을 흥미롭게 봤습니다. 누군가 영상을 캡처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렸더군요. 다음 주 옥스퍼드 대학교 특별 토론 무대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주제는 인류 문명에 더 기여한 문자, 책에는 무엇인가입니다. 리웨이에게도 같은 초청장이 갔다고 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옥스퍼드, 세계 최고의 대학, 1000명의 관중 앞에서 한국을 대표해 한글의 위대함을 알린다. 가슴이 터질 듯 감격스러웠어요. 동시에 긴장도 됐고 솔직히 겁도 났습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선조들께 부끄럽지 않을까?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건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응원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지훈 씨 응원합니다. 한국을 빛내주세요. 미국과 유럽에 계신 동포들도 메시지를 보냈죠. 우리가 함께 있다고 자랑스럽다고요. 친구들이 전화했습니다. 너라면 할 수 있어. 가족들도 격려했어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구나. 잘해올 거라 믿는다. 각종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KBS, MBC, SBS, 심지어 CNN 코리아까지요.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토론 끝나고 인터뷰하겠습니다. 지금은 준비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라고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미친 듯이 준비했죠. 국립중앙도서관, 한글학회, 조선어학회 기념관. 모든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대강당에 서 있었습니다. 1000명의 관중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곳곳에 태극기와 중국 국기도 보이네요. 무대 반대편에는 리웨이가 서 있었죠.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주제는 인류 문명에 더 기여한 문자, 책에는 무엇인가입니다. 리웨이가 먼저 말했어요. 한자는 5000년 역사를 가진 인류 최고의 문자입니다. 3만 개의 글자로 모든 의미를 표현할 수 있죠. 한국은 한자를 쓰다가 1443년에야 한글을 급조했습니다. 관중석에서 중국 유학생들의 박수가 터졌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화면 공유 버튼을 눌렀어요. 스크린에 중국어 문장이 떴습니다. How can you contain your blue? 8글자였죠. 리웨이 씨, 이 문장을 읽어보시겠어요? 리웨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 오는 날 손님을. 저는 설명했어요. 이 문장은 8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다고요. 왜? 중국은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이죠. 관중석이 술렁였어요. 저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1896년 미국 선교사 호머 헐버트가 우리에게 띄어쓰기를 제안했습니다. 독립신문 영문판 편집을 맡았던 그는 서재필과 주시경 선생에게 말했어요. 한국어도 띄어쓰기를 해보면 어떻겠느냐고요. 우리 선조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문명의 진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스크린에 독립신문 일면이 떴어요. 명확하게 띄어쓰기가 된 한글 문장들이 보였습니다. 현재 한국어는 인공지능이 가장 정확하게 번역하는 언어 중 하나입니다. 구글 번역 정확도 테스트에서 한국어는 96%를 기록했죠. 중국어는 78%였습니다. 일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사회자가 허락했죠. 그 학생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한국어 번역이 제일 정확하다는 걸 알아요. 리웨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2016년 5월 한강 작가님이 맨부커 국제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어로 쓴 소설 채식주의자가 전 세계를 감동시켰죠. 그리고 2024년 10월 한강 작가님은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한글로 쓴 문학이 인류 최고 권위의 상을 받은 거예요. 스크린에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장면이 떴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리웨이가 말했습니다. 중국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요. 저는 대답했죠. 모엔 선생은 2012년에 받으셨죠. 훌륭한 작가입니다. 하지만 한강 작가님은 맨부커상에 이어 노벨 문학상까지 받으셨어요. 한글 문학이 세계 문학의 중심이 된 겁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이렇게 썼죠. 한국 문학은 이제 세계 문학이다. 리웨이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내지 않았어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으니까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할 시간이었어요. 리웨이 씨, 한글이 70년 역사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 70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아시나요?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이 나타났어요. 33명의 남자들이 줄지어 서 있는 사진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관중석 한쪽에서 우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유였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이었죠. 손뼉을 치며 소란을 피우더니 리웨이를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분위기가 한국 쪽으로 넘어가니까 심리전을 펼치는 거였어요.
저를 흔들려는 거죠.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사실이 두려운 거구나 싶었죠. 저는 침착하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1942년 10월 1일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경찰이 조선어학회 회원 33명을 체포했어요. 죄목은 한 가지였습니다. 한글을 지켰다는 이유였죠. 야유가 멈췄습니다. 관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윤재, 한징, 이국노. 이분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우리말을 모았어요. 말모이 운동이라고 불렀죠. 농부가 쓰는 말, 어부가 쓰는 말, 장사치가 쓰는 말.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목표는 하나였어요. 우리말 사전을 만드는 것이었죠. 스크린에 낡은 노트 사진이 떴습니다. 손으로 쓴 한글이 빼곡했어요. 2600쪽이었습니다. 인쇄 직전이었어요. 하지만 일본 경찰이 들이닥쳤죠. 원고를 압수했습니다. 33명을 끌고 갔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관중석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윤재 선생은 고문으로 순국하셨습니다. 한징 선생은 옥중에서 돌아가셨어요. 최연배 선생은 6년형을 선고받았죠. 리웨이가 말했습니다. 그건 일본 제국주의 탓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왜 일본은 한글 학자들을 잡아갔을까요? 단어를 모으는 게 뭐가 위험했을까요? 저는 답을 말했습니다. 언어는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알았어요. 조선 사람들이 자기 말을 지키는 한 결코 일본인이 될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한글을 없애려 했습니다.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어요. 신문을 폐간시켰죠. 그래도 막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말이었죠. 관중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왔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사라졌죠. 학자들은 절망했습니다. 6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어요. 스크린이 또 바뀌었습니다. 서울역 건물 사진이었어요. 1945년 9월입니다. 경성역, 지금의 서울역 창고에서 한 짐꾼이 낡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종이 뭉치가 가득했죠. 한글로 빼곡히 쓰인 원고였습니다. 2600쪽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기적이었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이 원고는 1947년 조선말 큰 사전이 됐습니다. 현대 한국어의 근간이죠. 우리가 지금 쓰는 맞춤법, 표준어,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됐어요.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점점 크게요. 리웨이 씨, 이게 70년의 의미입니다.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우리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킨 언어예요. 역사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마지막 말을 마쳤을 때 강당이 고요했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왼쪽 관중석에서, 오른쪽에서, 뒤쪽에서. 천천히 퍼져나가더니 1000명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저는 관중석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이 울고 있었어요.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죠. 한 학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중국 유학생들은 시무룩한 표정이었습니다. 중국 국기를 내렸어요. 몇몇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리웨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실망스러워 보였습니다. 리웨이는 무대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심판단이 일어섰습니다. 5명의 심판이 동시에 손을 들었어요. 만장일치였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판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만장일치로 한국 박지훈 학생의 승리입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이 소리쳤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저는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윤재 선생, 한징 선생, 최연배 선생. 2600쪽 원고를 목숨 걸고 지킨 선조님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긴 거였죠. 저는 무대에 섰습니다. 1000명의 기립박수가 계속됐습니다. 벅찼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선조님들, 제가 해냈습니다.
세상에 알렸습니다.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언어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킨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요. 토론이 끝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한국 뉴스에서 저를 메인으로 다뤘습니다. KBS 9시 뉴스였죠. 앵커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한국 대학생이 한글의 우수성을 알렸다고 보도했어요. 토론 영상이 나갔습니다. 제가 조선어학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었죠. MBC, SBS, JTBC 모든 방송사가 보도했습니다. 온라인 기사는 실시간 검색어 1위였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죠. 자랑스럽다, 감동했다, 한글 사랑해. CNN 코리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생방송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이번엔 거절할 수 없었죠. 사흘째 되는 날, 저는 CNN 코리아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 3대가 저를 향했어요. 사회자는 중년 여성이었죠. 사회자가 환영 인사를 건넨 뒤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있다고 했어요. 중국 학생 리웨이와 화해했느냐는 질문이었죠.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토론 끝나고 무대 뒤에서 만났다고요. 리웨이가 먼저 사과했다고 말했어요. 자기가 무례했다고, 한글에 대해 몰랐다고 했다고요. 사회자가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했다고 덧붙였어요. 앞으로 함께 연구하기로 했다고요. 한자와 한글의 비교 연구를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언어로 시작된 논쟁이 우정으로 끝났다며 감탄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다고 했죠. 일주일 만에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조선어학회 이야기, 서울역 기적, 한강 작가까지 정말 놀라웠다고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사실 일주일이 아니었다고요. 채팅방 논쟁이 끝난 직후부터 준비했다고 말했어요. 첫날 국립중앙도서관에 갔다고 했습니다. 조선어학회 33인 한글 투쟁사 모든 책을 찾아 읽었어요. 이윤재 선생, 한징 선생, 이국로 선생. 한 분 한 분 이름을 외웠다고 말했죠. 카메라가 저를 향해 줌인됐어요. 둘째 날 한글학회를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김동우 교수님을 만났다고요. 교수님이 보여주신 손으로 쓴 우리말 목록 이야기를 했어요. 농사 짓다, 고기 잡다, 장사하다. 빼곡하게 적힌 한글이었다고요. 선조들이 전국을 돌며 모은 우리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셋째 날 조선어학회 기념관에 갔다고 했습니다. 서울역 창고사진 앞에 한참 서 있었다고요. 2600쪽 원고가 기적적으로 발견된 이야기를 말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다고 했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선조들의 이야기라고요. 사회자가 감동했다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토론장에서 그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할 수 있었구나 싶다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사실이니까 확신할 수 있었다고요.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요.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뭐냐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대학원에 가려고 한다고요. 한국어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요.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울 수 있게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였죠. 사회자가 멋진 꿈이라고 했어요. 저는 하나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어학회 선조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다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한글이 어떻게 지켜졌는지를요. 사회자가 박수를 쳤습니다. 스튜디오 스태프들도 박수를 보냈어요. 오늘 좋은 이야기 들려줘서 감사하다며 한국의 자랑이라고 말했죠.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카메라 불이 꺼졌어요. 저는 스튜디오를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켰죠.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축하한다, 잘했다, 자랑스럽다. 그 중에 한 통이 눈에 띄었습니다. 리웨이였어요. 인터뷰 봤다고 했어요. 고맙다고요. 제가 화해 이야기해줘서요. 자기도 중국에서 인터뷰했다고 했죠. 한글을 존경한다고 말했다고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함께 더 나은 세상 만들자고요. 그가 답했어요.
그래, 언어로 다리를 놓자고요. 인터뷰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한국 땅을 밟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죠. 입국장 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았어요. 손에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죠. 박지훈 환영합니다. 한글의 자랑, 대한민국 만세. 어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를 꼭 안았어요. 눈물을 흘렸죠. 아들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도 다가왔습니다. 어깨를 툭 쳤어요. 잘했다. 친구들도 왔었습니다. 대학 동기들이었죠. 박수를 쳤어요. 지훈아, 넌 영웅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영웅은 무슨,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요.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질문이 쏟아졌죠. 기분이 어떠냐? 앞으로 계획은 뭐냐? 리웨이와는 연락하냐?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감사하다고요.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 뿐이라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말했어요.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탔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차장 밖으로 서울 거리가 보였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편의점, 카페, 식당. 모두 한글이었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글자들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 목숨을 걸었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글학회로 향했습니다. 김동우 교수님을 뵙고 싶었어요. 종로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김 교수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지훈아, 잘 왔구나. 뉴스 다 봤어. 정말 잘했어. 교수님 덕분입니다. 가르쳐 주신 게 있었으니까 할 수 있었어요. 김 교수님은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벽에 걸린 33명의 사진이 보였어요. 조선어학회 학자들이었죠. 이분들 앞에서 한번 말해볼래? 어떻게 했는지. 저는 사진 앞에 섰습니다. 이윤재 선생, 한징 선생, 이국로 선생. 한 분 한 분 얼굴을 바라봤어요. 선생님들, 제가 옥스퍼드에 다녀왔습니다. 1000명 앞에서 선생님들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한글을 지키셨는지요. 2600쪽 원고를 목숨 걸고 지키신 이야기요.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울었어요. 감동했다고 했죠.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한글은 그냥 문자가 아니구나. 누군가의 목숨이 담긴 유산이구나. 선생님들이 물려주신 보물이구나. 김 교수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잘했어, 지훈아. 이분들도 기뻐하실 거야. 그날 오후 저는 조선어학회 기념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혼자 가고 싶었어요. 전시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압수된 원고 사진, 고문 기록, 재판 문서. 하나하나 다시 봤어요. 서울역 창고 사진 앞에 멈췄습니다. 1945년 9월 기적적으로 발견된 2600쪽 원고. 저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안내원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학생, 옥스퍼드 갔다 온 그 학생이지? 네, 맞아요. 뉴스 봤어. 정말 잘했어. 우리 한글 세계에 알려줘서 고마워.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니 고맙지. 저는 기념관을 나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리웨이였어요. 영상 통화였죠. 지훈, 나야. 한국 잘 도착했어? 응, 어제 도착했어. 나도 베이징 왔어. 있잖아, 우리 약속 기억하지? 논문 쓰기로 한 거. 물론이지. 언제 시작할래? 지금부터. 내가 한자 자료 정리하고 있어. 너도 한글 자료 보내줘. 알았어. 이번 주 안에 보낼게. 리웨이가 웃었습니다. 지훈아, 고마워. 내가 나한테 많은 걸 가르쳐줬어. 언어를 대하는 태도 말이야. 나도 고마워, 리웨이. 너 덕분에 한글을 더 사랑하게 됐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길을 걸었습니다. 광화문 방향이었어요. 세종대왕 동상을 보고 싶었죠.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이 보였어요. 동상 아래 글귀가 새겨져 있었죠.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저는 동상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세종대왕을 바라봤어요. 대왕님이 만드신 한글을 세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글을 지킨 분들의 이야기도 알렸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글을 사랑하고 연구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구나. 한글을 지키고 알리고 사랑하는 것. 선조들이 하셨던 것처럼. 귀국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 각지였죠. 첫 강연은 서울의 한 중학교였습니다. 체육관에 학생 500명이 모였어요. 저는 옥스퍼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어학회 선조들의 이야기도 했죠. 앞줄 학생들은 집중했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하지만 뒷줄은 달랐습니다. 하품하는 학생, 친구와 속닥이는 학생, 핸드폰 보는 학생. 지루해하는 게 보였죠. 고등학교 강연도 비슷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도 있었지만 무관심한 학생도 많았어요. 한 학생은 졸고 있었죠. 처음엔 속상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왜 안 듣는 걸까?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학생들에게 역사는 멀게 느껴지는 거구나. 1942년은 너무 오래전이구나. 강연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한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선배님 감동했어요. 저도 한글 사랑하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고마워, 내가 있어서 힘이 나.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지금 지루해하는 아이들도 언젠가 알게 되겠죠. 한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어른이 되어 세상을 보면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쓰는 이 글자가 기적 같은 글자라는 걸요. 강연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이 지루해하는 건 한글이 재미없어서가 아니에요. 접근 방법이 딱딱해서였죠.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재미있게 한글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한글 맞춤법 게임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게임처럼 재미있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것. 그게 목표였죠. 첫 번째 게임은 띄어쓰기 퀴즈였습니다. 문장이 나오면 올바른 위치에 띄어쓰기를 하는 거예요. 맞추면 점수가 올라가고 틀리면 왜 틀렸는지 설명이 나오죠. 두 번째는 맞춤법 배틀이었습니다. 친구와 대결하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은 문장을 맞게 쓰나 겨루는 거죠.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았어요. 프로그래밍을 배운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죠. 리웨이에게도 말했어요. 중국어 버전도 만들면 어떻겠냐고요. 그가 좋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작업했습니다. 디자인하고 문제 만들고 테스트하고. 힘들었지만 즐거웠어요. 학생들이 이걸 하면서 한글을 사랑하게 되길 바랐죠. 한 달 후 베타 버전이 완성됐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에게 먼저 보여줬어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재미있다고 더 만들어 달라고 했죠.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한글 게임은 앱으로 출시됐습니다. 10만 명이 다운로드했죠. 학생들이 재미있게 맞춤법을 배우고 있어요. 리웨이와 함께 만든 중국어 버전도 나왔습니다. 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한국어학과였죠. 이제 본격적으로 한글을 연구하게 됐어요. 조선어학회 선조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습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년 봄에 나온대요. 제목은 사랑으로 지켜진 언어입니다. 그때가 한글날이었습니다. 저는 광화문 광장에 왔어요. 행사가 열리고 있었죠. 무대에 섰습니다. 청중 앞에서 말했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글은 사랑으로 지켜진 문자예요. 1942년 감옥에서도 고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선조들이 계셨죠.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관중을 바라봤어요. 아이들, 학생들, 어른들 모두가 한글을 쓰는 사람들이었죠. 언어는 권력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글을 사랑할 때 한글은 영원히 살아남을 거예요.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김 교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잘했다고 자랑스럽다고 하셨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선조님들 제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글을 사랑하고 지키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을요. 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한글은 그저 우리가 쓰는 글자가 아닙니다. 1942년 감옥에서도 고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선조들의 피와 땀이 담긴 유산입니다. 어린 대학생 한 명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외쳤습니다. 우리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소중한 언어인지를요. 우리는 매일 한글을 씁니다. 문자 보낼 때, 신문 읽을 때, 손주들과 이야기할 때. 그 순간마다 선조들의 희생을 기억해 주세요. 언어는 권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글을 사랑할 때 한글은 영원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으시며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인생 다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내일은 더 유익하고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준비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인생 다큐였습니다.